벚꽃나무가 바람에 흔들려 하얀 잎이 날리는 4월이 찾아온과 동시에 중학교 3학년이 된 미즈노 아카네는 새학기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얄궂은 운명이 미즈노 아카네가 절친들과 같은 반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반면 미즈노 아카네의 근처에 있던 아즈미 코타로는 미즈노 아카네와는 다르게 절친들과 같은 반이 되면서 행운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지만 그가 제 아무리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다 한들 학생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에 학기의 시작을 알리는 시업식에 불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즈미 코타로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시업식이 거행되는 강당으로 이동하여 무사히 시업식을 마친 뒤에야 자신이 앞으로 1년 동안 지내게 될 3학년 1반 교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교실에 도착한 그는 자리에 앉아서 그부들이 왁자지껄 떠들고 있는 것을 구경하던 도중에 조금 겁먹은 얼굴을 하고 3학년 1반 교실에 들어가는 것을 망설이는 미즈노 아카네의 존재를 누구보다 빠르게 인식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할 작품은 달이 아름답다입니다. 2014년 9월경에 타마코 러브스토리를 인상 깊게 본 미나미 타케시는 세토의 신부 엔젤비트 감독으로 유명한 키시 세이지에게 수뇌물을 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키시 세이지는 미나미 타케시의 제안을 받기 전까지 수뇌물 감독을 맡은 경험이 없었지만 미나미 타케시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고, 미나미 타케시와 키시 세이지는 제작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뜻이 맞는 사람들과 2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수뇌물을 완성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달이 아름답다입니다. 2017년 2분기에 방영된 TV 애니메이션인 달이 아름답다는 소설가가 되고 싶어하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 아즈미 코타로와 육상부 소속인 중학교 3학년 여학생 미즈노 아카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며, 요스가노소라, 마요치키, 아웃브레이크 컴퍼니, 이 미술부에는 문제가 있다를 제작한 필의 첫 번째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필이 달이 아름답다를 세상에 공개했을 때 이 작품이 2020년도 아니고 2002년에 설립된 필의 첫 번째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라는 사실에 놀랐고, 필의 첫 번째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 수뇌물이라는 사실에 재차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필은 달이 아름답다를 제작하기 전까지 수뇌물을 제작한 적이 없고, 필이 2017년 이전에 제작한 애니메이션들을 보면 수뇌와는 거리가 먼 작품이 많아서 수뇌물을 절대로 안 만들 것 같은 제작사라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필의 첫 번째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 수뇌물이라서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지껏 수뇌물을 한 번도 제작해본 적이 없는 필의 첫 번째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 수뇌물이라고? 게다가 수뇌물 감독 경험이 없는 키시 세이지에게 감독을 맡겨? 무리수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달이 아름답다 1화를 보고 나서는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고, 달이 아름답다를 3화까지 보고 나서는 이 작품이 어쩌면 2017년 2분기 방영작 중에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달이 아름답다의 완성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달이 아름답다는 수뇌물 중에서도 수작으로 정평이 난 너에게 닿기를 1기 2기, 옆자리 괴물군, 새벽의 연화에 꿀리지 않을 정도로 연출이 훌륭했고, 달이 아름답다의 스토리는 이 작품의 최대 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작품은 포스트 크레디트 씬의 존재로 잔재미가 있고, 일본 문학이라는 소재를 이용하여 기존의 수뇌물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볼거리를 제공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달이 아름답다는 현실성이 매우 높은데, 현실성이 얼마나 높냐면 이 작품의 등장인물 대다수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 일본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생활 패턴과 복장이 유사하고, 달이 아름답다의 공간적 배경도 일본에 실제하는 시인 카와고에 시라서 돈과 시간만 있다면 달이 아름답다의 등장인물이 있었던 장소에 실제로 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작품은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인 것을 완전히 배제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절 일어나지 않아요. 예컨대 초능력을 사용하는 캐릭터는 달이 아름답다에 없다는 거죠. 대신 주먹으로 풀스위치를 치는 캐릭터는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진짜로 있다니까요? 이처럼 중요한 것부터 사소한 것까지 현실적인 작품이 10년에 한 작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흔치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달이 아름답다는 현실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만으로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을 요약해보자면 달이 아름답다는 완성도가 높은 수뇌물이고 현실성이 매우 높으니까 여러분에게 달이 아름답다를 추천한다로 요약할 수 있는데, 몇 마디 더 부언하자면 달이 아름답다는 엔딩 영상이 매번 바뀌는데 엔딩 영상이 결말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마지막 화를 보기 전에 결말을 알고 싶지 않다면 엔딩 영상은 마지막 화만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은 달이 아름답다를 추천하기 위해서 만든 건 맞지만, 달이 아름답다가 2019년에 방영된 TV 애니메이션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귀멸의 칼날 일기처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작품이 아니고, 2017년에 방영된 TV 애니메이션 중에 메이드 인 어비스를 포함한 여러 작품이 달이 아름답다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달이 아름답다가 2017년에 방영된 TV 애니메이션 중에 최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고는 아니지만 볼만한 작품이 이 세상에는 많잖아요. 달이 아름답다도 비록 2017년에 방영된 TV 애니메이션 중에 최고는 아니지만 볼만합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날 때 달이 아름답다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보다 더 나은 덕질을 위해 존재하는 덕플러스입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한 영상에 한 작품만 추천한 게 이번이 처음인데, 한 영상에 한 작품만 추천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2021년 1분기가 지나갔네요. 사실 2021년 1분기가 지나기 전에 이 영상도 올리려고 했는데 제때 올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만간 이 영상도 꼭 올릴게요. 덕플러스를 구독하고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덕플러스가 추첨을 통해서 한 분에게 내 마음의 위험한 녀석 만화책 1권부터 3권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및 당첨자 발표는 2021년 5월 3일에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덕플러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